08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A단계 기본 다잡기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열.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 합니다. 수열은 어떠한 항들을 쉼표를 이용해서 차례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자, 항은 수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 수를 그 수열의 항, 이것은 수열의 항의 의미죠. 원래 항은 수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의 항이다. 만약에 분수 그리면 이건 분모항, 분자항 이런 것들이 항인 겁니다. 수열에서의 항도 각각 이것들이 항이 되겠죠. 이때 각 항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n째 항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1항, 제2항, 제3항, 제 n항이라고도 합니다. 용어의 뜻 받아들이시고요. 자, 일반항, 모든 항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항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수열을 A1 이렇게 A2 오른쪽 아래 작은 첨자를 써서 AN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제 n항을 AN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AN은 보통 n에 대한 함수처럼 n에 대한 식으로 구성됩니다. 또 일반항 AN인 수열을 간단히 집합으로 표현해요. 이런 수열이 있다라는 그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자,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오른쪽 노트 한번 보시면 항이 유한계인 수열에서 항의 개수를 항의 수, 마지막 항을 끝항이라고 얘기한다. 뭐 어려운 거 없을 거고요. 수열의 일반항 A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면 n에 1, 2, 3을 대입하면서 그 값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열을 모두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등차 수열, 차가 일정한 수열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입니다. 1, 3, 5, 7 이런 것들이 2를 더해서 나오는 수열, 이것도 일종의 등차 수열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차이들, 이 공통된 차이들을 공차라고 얘기하고요. 공차를 보통 D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은 다항과 같이 표현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첫째 항에 D를 더하면 둘째 항이 나오죠. 셋째 항은 여기에 다시 D를 더하면 나오니까요. 첫째 항에 D를 두 번 더하면 셋째 항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패턴으로 n번째 항은 첫째 항에 D를 n-1번 더하면 나옵니다. 즉 A에는 첫째 항에 D를 n-1번 더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개하면 dn 플러스 a 빼기 d인데요.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 바로 등차 수열이고 이것이 바로 n 앞에 있는 개수, 1차항의 개수가 공차가 된다도 외워두시면 나중에 편합니다. 자, 그리고 등차 수열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n번째 항에 어떠한 상수를 더하여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는 규칙이 모두 자연수열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것도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어떠한 점화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한 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등차 수열 일반항은 이렇게 1차식으로 구성된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인데요. 세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 가운데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합니다. A와 C의 등차 중항이다 얘기하는데요. 성질은 B에서 A 뺀 게 D고 C에서 B 뺀 것도 D니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2B는 A 플러스 C니까 B는 2분의 A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등차 중항의 성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2개 더해서 2 나눈 평균이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보통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가지고선 문자가 3개인 게 부담되면 A 빼기 D,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문자를 2개로 바꿔서 문제 푸는 거고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4수 그러면 공차를 2D로 잡고 대칭되게 A 빼기 3D, A 빼기 D, A 더하기 D, A 더하기 3D 이런 식으로 4개를 놓으면 대칭되게 잡으면 문제 풀 때 간편하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 풀 때 적용해 볼게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자, 이런 식만 보더라도요. 합치라고 할 때 처음과 마지막 거 더하면 10 이거 더하면 또 10 2 나누면 5씩 나눠왔죠. 그것이 5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처음 항과 마지막 항 더해서 2 나눈 평균이 항의 개수개만큼 있다. 이걸 공식화시키면 처음 항과 마지막 항 더해서 2 나눈 평균이 항의 개수개만큼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항을 n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자, 이게 n번째 항이죠. an. 이것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이 공식도 나옵니다.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공차와 첫째 항과 항의 개수를 알면 sn을 찾을 수 있고요. 처음 항과 마지막 항 알아도 sn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항의 개수를 알면요. 자, 이렇게 등차 수열 합 공식도 한번 유도해 봤습니다. 문제 풀면서 개념 다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열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을 때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그러면 1 집어넣었을 때 1, 2 집어넣으면은 9, 이렇게 8씩 뛰죠. 17, 25, 33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등차 수열이 아니죠. 이것은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인데 1 대입해서 2분의 6, 4분의 7, 6분의 8, 8분의 9, 10분의 10, 이걸 간단히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일반항에 대입해서 항들을 찾아봤습니다. 자, 일반항을 추측해 보세요 그랬는데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인가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2 대입하면 플러스 2, 3 대입하면 다시 마이너스 3, 4 대입하면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것이 일반항일 것 같습니다. 추측을 해봤고요. 이것은 분자는 1, 2, 3, 4니까 분자는 n, 3, 4, 5, 6이니까 n 더하기 2, 이것이 an이지 않을까요? 1 대입하면 3분의 1, 2 대입하면 4분의 2 나오죠. 자, 이것은 1, 2, 3, 4 n번째 항에는 n, 2, 3, 4, 5 n번째 항에는 n 플러스 1, 이것의 곱이 an이 될 것 같듯이 추측이 됩니다. 자, an을 추측해 봤고요. 등차 수열 공부합니다. 자, 차가 같은 수열이죠. 3씩 더해서 간다는 거니까요. 7,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2가 빠지고 있죠. 그러면 18, 2 빠지면 12가 되겠습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2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첫째 항이 15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수열 an 마이너스 3 플러스 n-1, 15. 자, 이걸 계산하면 15n-18 이렇게 하면 되죠. an 얼마씩 빠지죠? 마이너스 4씩 빠지죠. 1 대입해서 첫째 항 2가 나오려면 플러스 6이 필요하죠. 이렇게 빨리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잘못했습니다. 첫째 항과 공차가 바뀌었죠. 공차가 마이너스 3이죠. 첫째 항 25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하면 마이너스 3엔 플러스 18이 되겠죠. 자, 이것도 빨리 하는 방법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에 만들어 놓고 1 대입해서 15가 나오게끔 18을 적어주면 그러면 빨리 an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첫째 항이 7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6인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제7항 그러면 첫째 항 플러스 6 곱하기 공차 이러면 되죠. 이것이 7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A7은 36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은 제 몇 항이냐 그러면 72 플러스 n-1 공차, 이것이 마이너스 18이 되는 n을 찾으면 몇 번째 항인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양변에 6을 다 나눌게요. 그러면 12 플러스 n-1에 마이너스 1 곱한 것, 이것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항시키면 15는 n-1 돼서 n은 16이 나오네요. 16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an의 공차를 구하시오. 공차 첫째 항에 a8은 7d를 해주면 이것이 바로 a8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35인 d를 찾겠습니다. 자, 공차는 4입니다. 자, 첫째 항에 a10 9d를 해주면 마이너스 5가 나오죠. 9d는 마이너스 18이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세수가 이렇게 등차 수를 이룬다. 그러면 등차 중앙의 성질 3과 마이너스 5 더해서 2 나눈 것이 가운데 항이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등차 수열의 합 봅시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2, 12번째 항이 40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12항까지 합. 그럼 S12라고 하고 2분의 12번째 항 마지막 항이 나와 있죠. 첫째 항 나와 있죠. 두 개 더해서 2 나눈 것이 항의 개수 12개 있다. 이렇게 공식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6이 되고요. 이것은 38이니까 6 곱하면 68, 48에 6, 38, 228이 되겠습니다. 첫째 항 11, 공차가 마이너스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 그럼 S20은 2분의 항 20개죠. 2 곱하기 첫째 항 n-1이니까요. 19t. 자, 이걸 풀면 되죠. 그러면 10 약분 먼저 하고요. 22 마이너스 38이니까요. 이거는 마이너스 16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은 a 플러스 l 2 나눠서 n개 공식 썼고요. 두 번째 것은 2분의 n에 2a 플러스 n-1t라는 공식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 3, 12, 21. 그럼 이거 얼만큼씩 뛰는지 보면 9씩 뛰죠. 공차가 9인 수열입니다.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보면 3 플러스 n-1, 9. 이것이 일반항 AN이죠. 자, 93이 되는 것이 몇 번째 항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3 이항시키고요. 그럼 n-1은 이게 90이니까 10이 돼서 n은 11. 이게 11번째 항인데요. 항의 개수가 11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합공식 2분의 첫째 항 마지막 항 더해서 2 나눈 것이 몇 개 있다? 11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1 곱하기 이것은 96이니까 약분하면 248, 28에 16 되죠. 그러면 48, 48이니까 528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항의 개수 얼만큼씩 빠지냐면은 공차가 마이너스 5고요. 자, 항의 개수 찾기 위하여 일반항 찾아보면 64 플러스 n-1의 공차. 이것이 마이너스 16 되는 n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5에 n-1은 이거 이항시키면 80이 되고요. 그 n-1은 16이 되니까 n은 17이 됩니다. 이게 17번째 항이에요. 자, 그러면 64 플러스 마이너스 16, 2 나눈 것이 17개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걸 먼저 계산하면 48인가요? 24죠? 그럼 24하고 17 곱하면 4, 7, 28, 7, 24, 24, 8, 0, 4, 408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해봤습니다.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 그랬는데요.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떠한 함수로 주어지고, 그러면 SN-1을 만들어서 두 식을 빼면 AN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2항부터 맞는 거고요. 첫째 항은 S1을 가지고선 첫째 항을 갖다 적는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수열이 있는데 첫째 항까지 합을 S1이라고 해볼게요. 둘째 항까지 합을 S2라 해볼게요. 셋째 항까지 합을 S3라 해볼게요. 첫째 항부터 n-1항까지 합을 Sn-1,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해보면 여기서 여기 빼면 마지막 게 나오죠. 여기서 여기 빼도 마지막 게 나옵니다. 즉 Sn에서 Sn-를 빼면 A2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AN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2항까지만 설명되고 첫째 항은 찾아낼 수가 없죠. 첫째 항은 여기에 1 대입한 것으로 첫째 항을 구해낸다. 즉 여기서 첫째 항을 구하라고 할 때는 S1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수열을 찾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이제 이것은 결론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합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t였죠. 등차 수열 합이. 그럼 이것은 전개하면 2분의 t n제곱 플러스 2분의 2a-t의 n이 돼요.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죠. 0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꼴 n에 대한 2차 다항식이 합이면
상수항이 0일 때, 즉 C가 0이면 등차 수열에서 온 거고 상수항이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뤄서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자, SN에서 SN-1을 구할 때 AN이 1항부터 등차 수열을 내려면 이런 꼴일 때에는 C가 0일 때라는 중요한 단서인데요. 이 조건도 B단계 연습하면서 좀 더 다질 겁니다. 자, 등비수열은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 전항과 후항의 B가 같은 수열입니다. 공비 어떠한 수 등비수열에서 곱하는 일정한 수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에 1, 2, 4, 8 이건 2씩 곱해지죠. 이런 것을 등비수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비라 하고요. 이것을 첫째 항이라 합니다. 한편 등비중항은 마찬가지로 이것이 A, B, C가 등비수열을 낼 때 가운데 항을 등비중항이라 하는데요. R 곱해서 간 거죠. 여기 또 R 곱해서 간 거죠. 자, 그럼 좌변 우변 나누면 R 약분되면서 B분의 A는 C분의 B가 되니까 이걸 풀면 B제곱은 AC가 돼서 등비중항의 성질이 나옵니다. 가운데 항의 제곱은 이것 곱한 것과 같다라는 등비중항의 성질이고요.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표현할 때 ABC라고 놓는 것보다는 A, AR, AR제곱으로 놓으면 문자가 간소화돼서 계산이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노트를 보시면요. B제곱은 AC라고 할 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은 자, 이런 식에서 유도합니다. A, AR, AR제곱, 점점점, ARN-1제곱이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여기 살짝 보시면 여기서 설명이 안 됐는데요. A1, A2, A3 여기서 R을 곱해서 가는 거죠. 그럼 A3는 이렇게 곱해서 가는 거죠. 그럼 n번째 항은 A1에다가 R을 한 번 덜 곱해서 가는 거죠. A3가 두 번 곱하니까요. 따라서 AN은 A1의 R의 n-1제곱이라고 일반항 공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 일반항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다시 등비수열 합으로 왔을 때 A1, A1R, A1R제곱 이것을 n항까지 더한 거 이것을 SN이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아래에다가 R을 곱해서 한 가지 밀려 쓰겠습니다. 여기다 R 곱하면 자, 두 식을 빼면요 1-R 가로 열고 닫고 SN 이게 SN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가 똑같은 거니까 사라지고 남는 것은 이렇게 남죠. 이걸 나누면 R이 1이 아닐 때 나눌 수 있죠. SN은 1-R분의 A1으로 묶으면 1-R의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분모분자 마이너스를 곱하면 자, 이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R이 1보다 큰 수거나 R이 1보다 큰 수일 때 요 식을 쓰면 좀 편하고요. R이 진분수거나 음수일 때는 요 식을 쓰면 좀 더 수식이 간단해집니다. 자, 그리고 R이 1일 때는 이제 특수한 수열이죠. 초항만 첫째 항만 계속하는 수열이 R이 1인 수열이니까 이걸 다 더하시고 그러면 n개를 곱하면 되니까요. NA다라고 식을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 유도 과정과 공식이고요. 자, 합과 일반항과의 이것도 이제 팁이 나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SN에서 SN-를 뺄 때 AN이 나오는데 이것은 2부터고 첫째 항을 구하라고 할 때는 AN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S1으로 A1을 대체한다가 학습 내용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제 SN이 AR의 n제곱 플러스 B꼴일 때 일반항을 찾으라고 할 때 SN-1에서 이거 두 개 빼서 AN을 구하겠죠. 근데 이것이 등비수열을 내려면 이것과 이것의 합이 0이다라는 공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꼴일 때 반드시 이 꼴일 때 R의 n제곱 앞에 있는 개수와 상수항을 더해서 0이면 이것은 반드시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형태를 만들 수 있다를 일단은 암기해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돼서 전체적으로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법, 복리법 이런 얘기인데 간단히 보면 우리가 어떤 이자 계산을 할 때 A가 있고 이자율이 R이면
이자가 한 번 붙었을 때 AR.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A 더하기 AR 되죠. 단순이자 계산법 단리법에서는 이 원금에 대한 이자를 또 한 번 붙여서 A 더하기 2AR n번 붙이면 이걸 다 합친 게 A 더하기 NAR이 되는 거죠. n에 대한 등차 수열이 됩니다. 1차식이니까요. 복리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까지는 똑같은데요. 첫 번째 이자까지는 똑같은데 이자를 이그놈에 대한 이자를 붙이는 겁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새로운 데 원금이 되는 거죠. 여기에 1 플러스 R을 곱하면 이거 곱한 게 원금, 이거 곱한 게 이놈에 대한 이자가 되는 겁니다. 즉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좀 더 큰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자는 마찬가지로 다시 1 플러스 R 곱하면 이것에 얘를 곱하면 원금, 이것에 이 곱하면 이것에 대한 이자가 계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n번째 이자가 붙은 후 복리법에 대한 원리 합계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다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이것은 등비수열 형태고 이것은 등차수열 형태죠. 나중에 적립금 계산할 때 이것을 활용해서 풀 건데요. 자, 문제 풀면서 다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902번 합이 주어졌습니다. A10을 구하래요. 그러면 S10에서 S9를 빼면 A10이 나오는 거죠. 그럼 S10은 3 곱하기 10의 제곱 플러스 10이고요. S9는 3 곱하기 9의 제곱 플러스 9죠. 두 개를 빼는 겁니다. 자, 그럼 3으로 묶으면 10의 제곱 빼기 9제곱 이건 10 빼기 9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10 빼기 9, 10 더하기 9 그럼 이건 1이니까요. 19와 3 곱하고 여기서 1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7에다가 1 더하면 58이 되겠죠. 자, 이건 단순히 계산해도 됩니다. 선생님처럼 인수분해 공식을 쓰지 않고 직접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일반항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배웠던 거 SN은 2n제곱 플러스 3n SN-1은 2에 n-1제곱 플러스 3의 n-1 빼는 겁니다. 그러면 an이 나오고요. 빈 공간에다 계산하면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플러스 3n 빼기 3인데요. 이것을 여기서 빼는 거니까 같은 거 사라지고 자, 이건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1이 빼는 거니까 4n 플러스 1 됩니다. 얘는 2부터죠. 첫째 항은 여기서 1 대입해서 5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우연치 않게 지금 여기에 1 대입하면 이것과 맞아 떨어지니까 이 규칙을 1부터 된다라고 표현시키면 결국 1항부터 등차수열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반항 간단히 하면 4n 플러스 1 자, 이것은 1항부터 된다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1항부터 안 될 것 같아요. 상수항이 존재하니까요. 지우고 다시 보시면 SN은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 SN-1은 n-1제곱 마이너스 3의 n-1 플러스 1입니다. 이걸 빼게 되면은 AN은 자, 이거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3n 플러스 3 플러스 1이죠. 여기에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에서 빼면 같은 거 사라지죠. 자, 그럼 남는 것 마이너스 2n 더하기 4를 빼는 거니까 2n 빼기 4가 됩니다. 얘는 2부터죠. 첫째 항은 여기에 1 대입해서 1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여기 1 대입하면 얘가 안 맞죠? 결국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항부터만 등차수열이고 전체적으로는 등차수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답이 이렇게 첫째 항은 따로 두고 이런 규칙을 이 조건 하에서 넣어야 올바른 답이 이렇게 길게 표현됩니다. 자, 등비수열 공비가 지금 2죠. 곱하기 2 하니까요. 8, 16 만들면 되죠. 자, 이건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서 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81분의 1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일반항 구하시오.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일반항 구하시오. 첫째 항 곱하기 공비가 2분의 1이죠. 자, 이것은 3 곱하기 공비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910번. 첫째 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루트 3인 등비수열의 제5항. 그러면 3분의 1에 공비의 4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럼 3분의 1 곱하기 9가 되니까요. 3이 됩니다. 81은 제 몇 항이냐? 그러면 81은 3분의 1에 루트 3의 n-1제곱인 n을 찾아내면 되겠죠. 먼저 3을 곱하면 이것은 3의 5제곱이 루트 3의 n-1제곱이니까 이게 10이 되면 돼요. n은 11이 되면 되겠죠. 11번째 항이다.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공비를 구하시오. 첫째 항 8, 네 번째 항은 r의 세제곱하면 되겠죠. 자, r 세제곱은 8분의 1이니까 r은 2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항 5, 다섯 번째 항은 r의 4제곱 곱하면 되죠. 자, r의 4제곱은 16이니까 공비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등비 중앙의 성질. 자, 이거 곱한 것은 가운데 항의 제곱이다. 자, x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등비 수열의 합.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r분의 첫째 항의 1-r의 항수 제곱. 자, 이 공식에 적용하면 1-2분의 1분의 첫째 항 1에 1-2분의 1에 8항까지니까 8제곱 이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2분의 1이니까요. 분모 문제 2 곱하면 2에 1-2분의 1에 8제곱,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 이렇게 간단하다면 이렇게 답을 표현해도 됩니다. 자, 합을 구하시오 그랬죠. 얼마씩 곱하냐면은 마이너스 2씩 곱해 나갑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2죠. 자, 그러면 이 공식에 다시 대입하면 1-2분의 첫째 항 1에 1-2의 항수 n제곱. 자, 여기 1 대입하면 이것이 나오니까요. 이 항의 개수가 n개 맞죠. 그리고 3분의 1-2의 n제곱,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또 얼마 곱하냐? 0.1을 계속 곱하죠. 그럼 1-0.1분의 첫째 항 0.1 곱하기 1-0.1의 항수인데요. 자, 항수가 몇 개인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0.1의 몇 제곱이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제곱이죠. 그럼 이게 8번째니까 8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분모 0.9니까요. 그럼 0.9 분모 문제 10 곱하면 9분의 1에 1-0.1에 8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자, 이걸 간단히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합을 가지고 1번항 구하시오. 그럼 SN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 앞에 1, 마이너스 1 더하면 0이니까요. 이거 아마 등비수열이 될 겁니다. 실제로 한번 구해보면 AN 나오고요. 사라지고요.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 n은 2부터입니다. 자, 이것은 3의 n-1제곱 묶으면 3 빼기 1 남아서 2 곱하기 3의 n-1제곱 되죠. 자, 근데 여기다 1 대입했더니 3 빼기 1 돼서 2가 나오죠. 자, 여기다 1 대입했더니 똑같이 A1은 2가 나오죠. 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을 1부터 된다라고 보니까 등비수를 맞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지우고요. 자, 이것은 2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5니까 이것과 이것의 합이 0이 안 되죠. 그러면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일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SN-1 빼게 되면은 AN 사라지고요. 2의 n제곱으로 묶으면 2 빼기 1 남으니까 AN은 2의 n제곱입니다. 2부터죠. 첫째 항은 여기다 1 대입해서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여기다 1 대입하면 이게 안 나오죠. 따라서 둘째 항보다 등비수열이니까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첫째 항을 따로 두고 규칙을 이 조건 하에서 둡니다. 따라서 등비수열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봤습니다. 자,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쭉 간단히 봤는데요. B단계 유형 학습하면서 계속 개념과 유형을 다지시면 되겠네요. 자, B단계에서 봅시다.